이번 시간에는 이더넷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TCP와 UDP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더넷 통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아니고요. 이더넷입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저희는 PC에서 유선 통신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요렇게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 케이블은 이렇게 랜 카드에 꼽힙니다. 이 PC에 있는 랜 카드를 이용해서 유선 통신하는 거를 이게 바로 이더넷 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넷 통신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PC에서 유선 통신으로 랜을 활용할 때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이더넷 통신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구나. 일단 이 정도만 인지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이 윈도우즈나 유닉스 계열의 이런 OS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OS는 웬만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OS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려면 이 랜카드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리얼텍사의 81XX 시리즈의 랜카드 드라이버, 이런 거를 따로 설치해줘야 인터넷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카드 드라이버,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 이런 무슨 드라이버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은 OS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OS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레벨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 레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OS, 이 어플리케이션,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4단계,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OS,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크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 네트워크의 레이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좀 봅시다.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죠. HTTP죠. 특히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쓴다고 봐야 되고, 웹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HTTP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HTTP는 일반적으로 그 아래 계층인 이 TCP를 통해서 이제 또 통신을 하죠. 여기 TCP와 UDP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이 TCP와 UDP는 IP가 있어서 또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 아래에 이 이더넷 계층이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어떤 레이어를 살펴보면 이더넷, IP, TCP, UDP, 그 위에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만들어 쓰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더넷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UART 통신을 예로 들면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런데 이더넷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통신을 하려면 뭔가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물론 UART보다는 훨씬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크게 구성을 나눠보면 이더넷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CR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실는 곳을 조금 더 위로 뜯어보면 이 IP가 이렇게 있고요. IP 헤더와 IP 데이터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IP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IP 데이터를 보면 요 안에 이렇게 TCP와 UDP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IP 데이터 영역 안에 TCP가 들어가느냐, UDP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TCP 통신이 될지 UDP 통신이 될지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 박스 친 부분이 하드웨어 레벨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부분에 TCP 헤더를 실어서 데이터를 실어 보내면 TCP 통신이 되는 거고요. UDP 헤더를 실어서 데이터를 넣어 보내면 UDP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TCP와 UDP의 큰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CP와 UD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TCP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가 잘 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패킷이 손실되지 않게 하고요. 만약에 패킷이 손실되었으면 다시 보내서 완벽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UDP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내기만 합니다. 즉, 이런 메시지 3번 케이스처럼 데이터가 가다가 끊기거나 패킷이 손실됐어도 받는 쪽에서는 그거를 온전히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패킷이 손실될 염려가 있는 거죠. UDP가 더 간단한 프로토콜과 간단한 흐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TCP 통신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통신 속도가 충분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TCP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TCP를 잘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TCP 통신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통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통신 준비가 다 되었으면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죠. 이 단계를 핸드쉐이크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쉐이크를 한 뒤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갔는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TCP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로토콜과 조금 더 복잡한 플로우를 사용하지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UDP는 이런 핸드쉐이크 과정이 없고요. 데이터를 보낼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다가 이렇게 끊겨버려도 이거를 받는 쪽에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았지만 손실된 상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UDP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영상을 전송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전송할 때 만약에 이렇게 30fps를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1초에 이런 이미지가 이제 30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량도 되게 많을 거고요. 1초에 30번 바뀌는데 그 중에 특정 이미지 한 장에서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가 깨졌다고 해봅시다. 아주 빠르게 바뀌는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픽셀 하나 정도 깨져도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전송되지 않아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UDP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더넷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더넷 프로토콜 안에 IP 영역이 있고 그 IP 데이터 안에 TCP나 UDP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CP와 UDP의 특징, TCP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고 UDP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빠르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TCP와 UDP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봅시다.